2002년 5월 7일 저녁 8시쯤 중국 북방항공의 항공기 U-136기가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U-136기는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출발 다롄 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는데요. 이날은 중국 연휴 중에서도 긴 5월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많은 귀성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죠. 저녁 9시 10분경 공항에서 U-136기가 이륙한 뒤 도착지에서 1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상공을 비행하던 중 목적지인 다롄 공항의 관제탑은 U-136기의 기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화재가 난 상태인데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 관제탑은 신속하게 현재 하늘에 있는 모든 항공기와 접촉, 비상 탈출을 유도하며 U-136기의 전용 경로를 개설해서 비상 착륙을 지시했습니다. 얼른 비상 착륙해라. 하지만 20여 분 뒤인 9시 32분경 관제탑은 기장으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습니다. 비행기의 화재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조종실까지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 후는 기장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통신이 끊겼고 그것이 관제탑과 기장의 마지막 통신이었습니다. 5분 뒤인 9시 37분경 다롄 해상수색구조센터와 해상안전청은 당시 조업을 하던 배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하늘에서 불타고 있어요. 비행기가 불에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 결과 그 비행기는 U-136기였습니다. 9시 40분경 이 항공기는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이동 경로를 보면 원래대로라면 비행기가 항구에 있는 화학공장에 추락했어야 됐어요. 이동 궤적을 보면 화학공장으로 떨어졌어야 했는데 바다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화학공장으로 떨어지면 더 화재가 심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질 거라는 걸 이 비행사가 미리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이 기장이 비행기를 끌어올려 항구를 선회한 뒤 고도를 낮추려고 했고 결국 걷잡을 수 없었던 화재 때문에 운영체제가 마비돼 비행기는 강제 착륙을 마치지 못했고 곧장 바다로 추락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높이가 50m를 넘는 상공에서 물에 떨어졌을 때 그때의 충격력은 사실상 땅에 떨어질 때의 충격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때 비행기는 바다에 추락하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쾅! 항공기가 물에 추락하자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불길은 사라졌지만 귀청이 터질 듯한 충격음과 함께 엄청난 물보라가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9시 50분경 대련 해상감독국 그리고 해상수색구조대 등 관련 부서들이 신속히 수색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총 128척의 선박이 출동해 구조에 참여했고 비행기가 난파된 해역에서 2차례에 걸쳐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난 지 5시간 만인 5월 8일 새벽 3시경 국무원이 주관하는 항공 추락사고 수습 및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했어요. 구조 작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구조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 항공기의 잔해와 92명의 희생자들의 유해만 수습됐습니다. 수습된 유해만 92명이에요. 바다였잖아요. 못 찾은 시신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과 승객 112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아내야 될 건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난 건가? 사고의 원인을 찾는 것. 비행기 추락은 화재에 의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하늘을 잘 날고 있었던 비행기에서 왜 불길이 치솟았을까?
조사단은 제일 처음 베이징 공항에서 해당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의 보안 검색대 영상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수상한 남성을 한 명 발견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장필린. 이 장필린이 가방을 하나 검색대에 딱 놓는데 그 가방 안에서 병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그냥 물병은 아닌 것 같아. 2002년 당시에는 보안검사 기술이 지금처럼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 요원은 승객이 물병을 들고 있는지 가연성 용액을 들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사고가 벌어진 후 조사단이 해당 공항 검색대에 남겨진 엑스레이 영상을 비교해본 결과 이 장필린이 가지고 있던 액체는 그냥 물병이 아닌 휘발유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남자가 휘발유를 비행기에 들고 탔구나. 이 남자가 비행기 안에서 이걸 이용해 불을 냈구나. 그렇다면 이 남자는 왜 112명의 목숨을 앗아간 걸까요? 왜 비행기에 불을 지른 걸까? 왜? 장필린은 1987년 난징대학교 물리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되게 좋은 빵빵한 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 피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 겨우 공항국의 사무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인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는 만족스러운 직업과 처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작 이 일을 하자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1년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뒀고 그 뒤 외국 무역회사에 입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에 얼마 안 가 그만두고 2년 뒤에는 대출을 받아 창업을 했습니다. 사업. 하지만 사업은 쉽습니까? 세상에 쉬운 게 어딨어요. 세상이 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사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필린이 우연히 교통사고까지 당한 거예요. 와, 돈도 없는데 다쳤어.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료가 적지 않게 들어왔네. 엄마야, 이게 웬 꽁돈이야? 우연한 사고로 인해 보험료의 맛을 봐버린 겁니다. 보험료의 맛. 그 뒤로 장필린은 4건의 교통사고를 당하며 교통사고를 내며 그때마다 적지 않은 보험료를 수령했습니다. 혼자서는 이런 일을 계획하기가 힘들었겠죠. 옆에서 이런 나쁜 일을 든든하니 받쳐주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필린의 아내. 조사 결과 장필린의 아내는 보험회사에서 여러 해 동안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이 정황들을 보아 아무래도 장필린이 보험금을 노리고 비행기에 고의로 불을 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와, 보험금을 노리고 비행기에 불을 내? 설마. 장필린이 일으킨 자동차 사고의 보험액 청구액은 각각 최대 30만 위안에 불과했지만 비행기 사고에 대한 최대 청구 가능 금액은 150만 위안이었습니다. 옆에 자료는 현재 환율이에요. 참고해서 봐주세요. 여튼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이 내린 결론은 장필린이 휘발유병을 몰래 숨기고 기내에 반입한 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할 때 그때 몰래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땅에 착륙할 때쯤 불을 질러야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비행기가 단시간에 바로 땅에 착륙할 수 있고 또 소방차가 즉시 출동해 바로 불을 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장필린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니 그날 비행기는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장필린은 자기가 화재를 일부러 낸 뒤 비행기 승무원한테 여기에 불 났다고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불이 났으니
그 냄새하며 불길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던 승객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비상이 걸리고 흥분 상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완전 비행기에 갇혀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불이 났으니, 그러니까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100여 명의 승객들이 모두 살겠다면서 비행기 앞으로 몰린 겁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렸고, 때문에 불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크게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기도 전에 완전 비행기가 불길에 다 휩싸여 버린 거예요. 나중에 조사팀은 그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의 보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당시의 승객들은 비행기를 탈 때 사전에 보험에 드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보험료가 비행기 값의 5분의 1이나 됐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이 엄청 적고 하다 보니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나?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보험을 안 들고 탄 거예요. 때문에 이 항공기의 탑승객들 중 60명만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모두 일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물론 장필님만 예외로 7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심지어 그중 6개는 다른 항공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이었습니다. 만약 비행기에서 사고가 났다면 장필리는 적어도 140만 위안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140만 위안. 이걸 노리고 불을 낸 거였겠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이고 나발이고 내 알 바야? 난 내 보험금 140만 위안만 벌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돈에 눈이 멀어서. 하지만 결국 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낸 장필린 본인도 이 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장필린까지 죽어버리면서 정확한 그날 사고의 진상을 알아낼 길은 없었고, 보험사들은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모두 거부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하는데요. 당시 비행기가 먼 거리를 비행하는 것도 아니었고 짧은 비행거리였습니다. 짧은 비행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승무원과 승객들이 모두 사망한 중국 역사상 최악의 비행사고. 이 비행사고의 원인은 비행기의 문제도 기장의 문제도 아닌 바로 보험금을 노린 한 남자의 무모한 보험 사기극이었습니다. 참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이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한 남자의 욕심으로 인해 100명이 넘게 죽은 거잖아요. 이 비행기에 당시 우리나라 한국인도 2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기사는 1명이라고도 하던데 1명 내지 2분, 어쨌든 한국인이 타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2002년 일어난 112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국 항공기 6136기 추락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